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7단원 문화와 다양성 두 번째 시간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문화권에 대해서 세 개의 문화권을 7가지로 구분해봤는데 오늘은 그 문화,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어떤 경우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지 그것을 문화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변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통 문화가 그럼 바뀌어야 될까 안 바뀌어야 될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변동 의미 정리부터 해보면 간단하게 정말로 문화가 변하는 것을 문화 변동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변화하는 현상. 그런데 그 문화가 변동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자, 그거는 우리 사회 내부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외부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부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우리가 내재적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회 내부에서 새롭게 어떤 것이 등장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을 이제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 한글, 컴퓨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삶의 방식,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없었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세상에 존재했지만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이에요. 푸른 곰팡이라는 곰팡이에서 우리가 항생제를 만들어낸 건데, 그리고 불과 전기, 원시시대에 이거 불 없었죠. 전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용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존재했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문화 요소를 누리지 못했다가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이 바뀐 것, 요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변동의 첫 번째, 사회 내부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은 발명과 발견이 그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내부의 발명과 발견으로 우리의 문화가 변화하기도 하지만 외국과의 문화 접촉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와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뀐 건 서양의 문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 것들을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재적 요인은 그래서 문화 전파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른 사회와 접촉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뀐 거. 자, 요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는데요. 전파의 종류에 따라서 직접 전파, 그리고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라고 부릅니다. 직접 전파는 예전에 그 동양과 서양을 잇던 실크로드라는 길이 있었대요. 비단길이라고 하는데 그를 통해서 동서 간의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처음에 천주교가 전파된 것처럼, 자,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직접 사람이 뭔가 오가고 선교사가 오고 물자가 교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와 직접적인 사람이나 물건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것, 우리의 선교사가 오면서 기독교 문화가 조선에 들어왔듯이, 자, 그런 것들을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꼭 사람이 가지 않아도 요즘에는 문화가 전파돼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드라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유튜브 이런 거 있죠. 이걸 통해서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BTS 제일 대표적이죠. 요즘에 K-푸드, K-팝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과거에 사람이 직접 오가지 않아도 인쇄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간접 전파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간접 전파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죠. 교통통신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간접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이나 물자가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어도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얘네 둘은 어쨌든 전파된 거 그대로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뀐 건데, 이 세 번째는 전파된 어떤 것, 그것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게 다시 탄생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다른 사회에서 전파된 문화, 그게 직접 전파이든 간접 전파이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삶의 모습이 요걸로 바뀐 게 아니라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문화가 발명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에는 이미 한자를 쓰고 있었는데 한자 자체는 전파된 문화죠, 중국에서. 근데 이 한자를 우리 조상들은 이두라고 해서 한자를 그 뜻 그대로 체계를 가져온 게 아니라 한자를 그냥 우리나라 말, 지금 선임 말하고 있는 이런 한국말을 표현하는 발음 기호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이전에는 이런 이두 문자라는 게 있었는데 이 이두 문자가 그래서 자극 전파의 대표적인 사례로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앵글로색슨족을 비롯한 영국, 북서 유럽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면서 알파벳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체로키족이라는 인디언 부족들은 말은 있었지만 언어, 문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파벳을 이용해서 그런 유럽에서 전파된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문자가 없었는데 체로키라는 문자를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전파된 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 다시 만들어진 것을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자극받아서 뭔가 새롭게 생긴 거.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문화는 사회 내부의 요인이든 사회 외부의 요인이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그것을 문화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화 변동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문화 변동의 양상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 전파, 우리 마지막에 배운 거 있잖아요. 요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유형을 정리해 본 거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전파의 양상은 먼저 정리해 보면 문화 변동이라는 것은 일단 문화 접변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또 새로운 문자가 나왔죠. 문화 접변. 이건 그냥 문화 전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화 전파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변동의 외재적인 요인을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문화 전파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화 접변이라는 거는 그 의미 그대로 문화 전파를 통해서 둘 이상의 다른 문화가 장기간 접촉함에 따라 문화가 변화하는 것. 이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문화 접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문화 접변과 그 다음에 자발적인 문화 접변. 자발적인 거야 뭐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지만 강제적인 문화 접변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일제강점기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거라고 해서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게 잘 관리해서 남자들도 다 머리가 길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일제강점기에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머리를 자르겠죠. 그리고 한국의 성씨를 다 없애고 일제강점기에 다 일본식으로 개명하게 한 창씨 개명이라는 정책이 일제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강제적으로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문화가 변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두 번째에서는 이런 문화 접변에 따른 문화 변동의 양상, 즉 문화 접변의 결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문화가 전파돼서 문화 변동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의 결과 유형들이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직접, 간접, 자극 전파든 뭐든 이 세 가지로 문화가 전파돼서 어떤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동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기존의 문화 요소가 그 원래 있던 땅에서 외국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외부에서 전파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에 우리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흡수되어 버렸다. 우리 걸 버리고 그 외국 게 더 좋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상실했다. 실제로 청나라를 건국한 만주족이 이렇게 쭉 중국 대륙으로 내려가면서 원래 거기에 있던 명나라가 있었던 자리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청나라죠. 명나라는 이제 멸망했고. 근데 명나라 이전에 이제 당나라 대대로 중국을 지배했던 한족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말이 있는데도 이 청나라의 글을 따랐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결국은 청나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결국은 기존의 중국,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힘이 약해져서 멸망하게 되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 그래서 문화 동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자, 문화 동화 또는 문화 회귀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두 번째는 문화가 다 이렇게 외국 거를 좋아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게 좋으면은 우리 것도 남아있고 외국 게 좋으면은 외국 것도 남아있고 같이 둘 다 남아있는 공존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문화와 전파된 외국의 외래 문화가 서로 각각의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없어지지 않고 공존한다. 우리나라에 종교가 많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종교는 불교였죠. 물론 유교도 종교로 친다면 유교까지 해서. 하지만 외국에서 전해져온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가 기존의 문화와 크게 서로 섞이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흡수되지 않고 둘 다 지금 현대 대한민국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문화 공존이라고 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화 접변의 결과는 문화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냥 합쳐지기만 한다면 문화 공존이랑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대한민국에는 2가 있고 1 더하기 1이 각각 존재하는 거잖아요. 1과 1이. 그게 아니라 문화융합은 뭐냐면 기존의 것들이 합쳐져서 아예 새로운 걸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자, 기존의 문화와 외부 문화가 결합을 해서 아예 제3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뭐 2.5, 3도 아니라 1 더하기 1은 A가 되는 식으로 아예 숫자가 문자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예 바뀌는 겁니다. 자, 햄버거와 쌀, 기존에 우리 쌀 문화권에 햄버거라는 외래 음식 문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쌀을 너무도 좋아한 나머지 햄버거에 패티를 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롯데리아나 이런 데서 라이스버거가 잠깐 나왔다가 들어간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밥버거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먹는 형태의 새로운 음식 문화가 등장했죠. 이런 것들을 문화융합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접변은 여러 가지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화,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러면 전통 문화, 예전에 우리 기존의 문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해야 할까?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다 알겠지만 전통 문화란 무엇인가? 한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루어진 고유한 문화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더르는 존경한다든지 또는 기와집이 있다든지 한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전통 문화는 그 문화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야 할 때 한민족은 한복을 입었고 어른을 중시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을 한민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화가 각 민족별로 국가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면 각각의 나라들에서는 그걸 전통 문화라고 부르겠죠. 그럼 전 세계의 문화가 똑같은 게 아니라 되게 다채롭게 될 겁니다. 크레파스를 열었을 때, 물감을 열었을 때 색깔이 다양해야 더 비싼 것처럼 다양한 문화는 다양할 때 더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전통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문화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라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통 문화 중에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전통 문화를 잘 개발한다면 아주 요게 돈 되는 사업이 돼가지고 부가가치라고 우리가 부르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발전을 안겨줄 수 있다. 일본에 가면 료칸이라는 온천과 이제 숙박을 같이 한 문화가 있는데 엄청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하얀색 대리석을 바탕으로 한 산토리니라는 지역도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이죠. 이번에 선생님이 그 설날 때 어르신들께 그 한과를 샀는데 강릉에는 한과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한과 마을 가봤는데 그 한과 있죠? 이렇게 조청에 이렇게 막 그 뭐 다발 같은 거 뭐 붙여놓은 거. 근데 그게 고급 한과가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하더라. 야, 그 한과로 그 지역은 전통 한과 마을이 소득이 엄청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쟁력 있는 전통 문화, 한과 요즘 누가 먹냐 이렇게 버릴 수도 있지만 버리지 않고 우리는 한과로 자부심을 느낀다. 개발하면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는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전통 문화 어떻게 할까? 전통 문화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까? 창조적으로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은 일단 전통 문화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시키되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것을 재구성하고 그리고 재창조해서 다시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통 문화에 대한 재해석. 자, 방법은 예전 걸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다시 해석해보고 만약에 외래의 문화, 외국 문화가 필요한 게 있다면 걔네 것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시키는 것이 바로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에 범 내려온다는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나게 왔죠. 그건 한국 전통의 문화인 판소리가 외국의 어떤 일렉트로닉 비트에 맞춰서 새로운 그런 장르로 아주 중독성 있는 영상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요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했던 BTS 영상 속에서도 우리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통 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문화가 변화한다. 우리 삶이 변화한다는 거죠. 문화는 삶의 방식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문화가 변동하는 양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